안녕하세요, 진용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AI가 생소하지만 궁금하신 분들, AI 시대라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지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AI 분야에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 딥시크 등을 들어보셨거나 소소하게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신기한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매번 유사한 패턴과 생각만큼 깊지 않은 답변에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만약 앞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 내가 포함된다면은 오늘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AI를 활용하는 그 첫걸음, AI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쉬운 내용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AI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를 잘 이해하시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활용하는 능력도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는 텍스트 생성형 AI, 보통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들은 수많은 문서, 블로그, 홈페이지, 책 등 방대한 양의 글자, 문자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비유하자면 AI는 세상의 수많은 책과 글을 읽고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면 가장 자연스러운지,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이 적절한지 패턴을 학습한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사고한다기보다는 똑똑한 단어 예측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챗GPT와 같은 AI에 오늘 날씨가 라고 입력하면은 챗GPT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 속에서 많이 쌀쌀하다 혹은 화창합니다 처럼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이 맛집에서 메뉴판을 보고 김치찌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종업원이 네, 김치찌개요 하고 자연스럽게 응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도 우리가 준 정보 혹은 명령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다음 말을 예측하며 답을 주도록 작동합니다. 결국 AI는 우리가 주는 정보와 질문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한 응답을 예측해서 제공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여기서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프롬프트란 AI에게 건네는 질문, 요청 혹은 지시문이나 요구사항 등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김치찌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AI도 프롬프트라는 주문서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프롬프트는 사람과 AI 사이의 대화에서 출발점, 주문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빵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서를 작성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식빵 2조각 사이에 치즈와 채소 그리고 토마토를 곁들여 주세요. 감자튀김도 같이요 라고 구체적으로 주문서를 작성한다면 내가 생각한 음식이 제대로 나옵니다. AI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AI의 답변 품질,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건 아닙니다. AI에게 모호하게 묻지 않고 원하는 방식대로 답이 나오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답변은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통해 AI를 단순히 검색 용도가 아닌 나의 일상과 업무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보조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의 답변 퀄리티를 올리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7가지 정도인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AI 활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AI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사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제주도 여행 계획서 만들어줘 보다는 제주도 여행 가려는데 2박 3일 동안 산보다는 바다 위주로 관광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서 만들어줘 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 부여입니다. AI는 본래 중립적으로 대화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에 너는 누구누구야 라고 지시하면은 AI는 그 역할, 롤에 따라 답변 스타일과 어휘, 정보의 깊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어떤 전문가의 관점에서 답변해 주길 바라는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수능영어 1타 강사야. 또는 너는 10년차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야. 처럼 역할을 지정하면 AI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지식 기반을 활용해서 더 나은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학습한 방대한 문자 데이터 중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내용만 필터하고 추리면 되니까 답변이 더 쉬워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전 과목 다 공부해와 보다는 사회 과목만 공부해와 라고 지도받으면은 적어도 사회 과목 관련해서는 더 나은 답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페르소나 설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AI에게 특정 역할, 관점, 성격을 입혀서 대화 품질을 높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맥락이란 AI가 답변을 만들어낼 때 참고할 만한 배경이나 정황, 정보,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AI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야. 또는 우리 회사는 20대 남성 타겟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와 같이 AI가 고려해야 할 현재의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맞춤형 답변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을 AI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만약 해당 분야에 관련 지식이 없을 때는 AI에게 설명은 초등학생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해줘. 전문 용어 사용은 하지 마. 이와 같은 요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길이는 700자 이내로 제한해줘 등과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물에 대한 형식 지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AI가 어떤 형태나 양식으로 답변을 출력하면 좋을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의 목차 형태로 알려줘, 표로 정리해줘,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줘, 제목과 부제목을 포함해줘 와 같이 원하는 포맷을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훨씬 더 수월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I에게 원하는 답변의 스타일이나 방식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AI는 예시의 톤, 형식,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바라는 수준을 인지하고 기준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처음부터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끊임없는 반복과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AI와의 대화는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초안을 쓰고 논의하며 수정하는 것처럼 상호 소통을 통해 프롬프트를 계속 다듬어 나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답변을 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페르소나를 추가해 보거나 맥락을 전달하고 형식을 지정하는 등 계속해서 이를 다듬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길었던 프롬프트를 더 짧고 명확한 여러 문장으로 나누거나 다른 표현을 시도해 보거나 또는 특정 제한 사항을 추가하여 답변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7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기. 두 번째,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세 번째, 맥락을 제공하기. 네 번째, 조건을 명시하기. 다섯 번째, 결과물에 대한 형식을 지정하기. 여섯 번째, 예시를 전달하기. 일곱 번째, 끊임없는 반복과 개선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실제 해보시면서 AI를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파트너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요령들을 종합해서 당뇨가 있는 40대 남성의 운동 추천에 관한 예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너는 당뇨 환자를 위한 15년차 홈트레이닝 코치야. 나는 오늘 운동을 하지 못했어. 나는 40대로 남성이며 체중은 85kg의 사무직 직장인이야.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지.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홈트레이닝 근력 운동 서너 가지와 각 운동의 시간, 횟수를 포함한 루틴을 추천해줘. 출력 형식은 운동명, 방법, 권장 횟수, 시간을 표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직업, 관심사, 습관 등을 AI에게 상세히 전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면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심도 있고 커스터마이징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AI 활용 시 간단한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는 간혹 AI가 실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잘못된 사실을 자신 있게 생성하는 현상인데요. 특히 중요한 정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기입니다. 한번 잘 작동했던 프롬프트는 다른 케이스에서도 잘 작동하곤 합니다. 그러니 주어나 목적어 정도만 간단히 수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템플릿화하면 시간 절약과 동시에 나의 AI 활용 능력도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LLM 기반의 AI 기본 작동 원리부터 AI와 스마트하게 대화하는 프롬프트 작성법과 간단한 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AI 생초보 또는 입문자분들은 오늘 다룬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AI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